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시 구청장 11명이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5억 1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구 용산구청장 등이 보유한 아파트의 평균 시세 차익률은 47%에 달했고 서울시 구청장 25명 중 6명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7%로 지난주보다 0.0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상승을 주도한 것은 각종 호재가 쏠린 강남 지역으로 송파구 0.14%, 강남구 0.11%, 서초구 0.1%로 인기단지 위주로 매물이 소화되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뚝섬 유수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상 4층, 연면적 약 5,428제곱미터 규모의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 있게 됐으며 올해 10월 착공이 들어가 2022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서울시 구청장 11명이 아파트를 이용해서요 5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된 대책으로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의지를 꺾을 게 아니라 제도를 교묘하게 피해서 이들이 챙긴 불로소득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출발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정말 이 시기야말로요. 전문가의 도움이 없어서는 안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이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 규제책이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강남 지역은 어떻게 될까 궁금증 많으실 텐데 오늘 가볼 강남의 두 지역 어디일까요? 네. 초강수를 두셨네요. 예, 정부에서 6.17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지금 강남에 대한 선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전 이렇게 오늘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는 곳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두 지역입니다. 예, 서초구 양재동과 그리고 서초구 방배동 오늘 이렇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규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벗어나 있는 강남 지역 첫 번째 서초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지원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양재역 주변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8억 7천만 원에서 9억 3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지역 바로 서초구 양재동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인데요. 입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6.17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유는 그동안 지금 강남권의 갭 투자 비용이 70% 이상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갭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금 6.17 대책은 수도권 전 지역이 모두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것은 지금 이번에 이제 현대 GBC와 잠실 말스단지 산업의 개발 소식이 있음으로 해서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바로 잠실, 대치, 청담 그리고 삼성동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곳을 토지거래 허가제 예전에 그 신도시 건설을 할 때 개발을 막기 위해서 나대지에 적용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강남 한복판의 4개 주요 지역에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것은 아주 큰 초강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2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가장 이제 골자는 앞으로 투자로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실거주 요건 2년 동안 살지 않으면 매매도 임대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6.17 대책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그 소액 투자자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몇 가지만 보면요. 이제 서울 3억 원 이상 주택 투자를 할 경우 특히 내가 주담보 대출을 받고 있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3억 원 이상 하면은 해소한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제 서울 지역에 투기 과열 지역에 3억 원 이상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은 2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갭 투자로 하셨던 분은 들어가서 사셔야만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 청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저는 쩐의 전쟁이다. 서민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대책 중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투자를 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해소한다라는 얘기는 현금 부자들, 현금 갖고 집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해서 조그만 집에 살다가 돈을 좀 모아놨다가 좀 더 큰 평수로 옮기는 이것이 우리 서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자본을 증식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그것조차 지금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대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재건축에 30-4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임차인들이 쫓겨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으로 전세금이 또 한 번 상승하고요. 또 결국에는 되돌아와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 대책에서도 또 우리가 투자 기회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오늘도 뭐 기사 보셨겠지만 잠실 리센치 같은 경우에도 대지 지분이 5평이 안 되는 그런 소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축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대지 지분 5평 이하의 주택들은 갭 투자가 아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3억 원 미만, 물론 서울 지역에서는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찾으면 또 찾을 수 있습니다. 3억 원 미만의 주택이라든지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들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앞으로는 또 증가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오늘 비규제 지역으로 된 곳이 뭐 김포, 파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곳에 지금 호가가 또 하루 사이에 5천에서 8천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규제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전국이 다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으로 묶입니다.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가장 입지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오를 가능성이 있는 강남으로 다시 투자 수요가 회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더 규제가 있기 전에 강남의 선투자, 현재 묶여있지 않은 강남의 선투자가 마지막 기회다. 저는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께 충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바로 입지 설명 들어갑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자, 양재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재역이 지금 3호선과 신분당선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더블 역세권이죠. 그리고 지금 바로 2호선과 연결이 됩니다. 자, 2호선과 연결되면 다 끝난 겁니다. 2호선 환승역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더 좋아지는 이유가 자, 양재역에서 지금 신분당선이 강남역까지 이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신사 그리고 용산까지 이렇게 연장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신사까지 연장이 되면 그동안 지금 버스를 통해 이용을 해야 됐던 이런 신노년역, 노년역 그러니까 7호선, 9호선과의 연결성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승역 그리고 앞으로 그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양지역에 또 큰 호재가 있죠. GTX 노선들이 들어옵니다. 바로 삼성역과 연결되는 따라서 이런 교통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에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재역 주변을 지금 보시려면
강남역을 보셔야 됩니다. 자, 강남역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광역 버스들이 200개가 넘는 것이 바로 쓰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바로 환승역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 환경이 좋죠. 그러나 바로 아래에 있는 양재역이 그 부수 효과를 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역에 쓰는 광역버스들 양재역에 거의 다 씁니다. 자, 그리고 강남역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죠. 이곳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와 또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상권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뱅뱅사거리부터 양재역에 이르는 곳까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역에는 이미 이 말죽거리 그 말죽거리 관련된 이 상권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강남대로와 양재도로 사이에 굉장히 많은 초역세권의 빌딩들이 계속 지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양재역 주변에는 또 굉장히 좋은 편의시설들이 있죠. 대형마트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뭐 코스트코, 그리고 이마트 모두 모여 있고요. 자, 그리고 서초구청이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종합병원도 굉장히 가깝고요. 또 주변에 강남, 도곡동, 학군을 이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좋은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사업지와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금 강남역과 양재역 사이에 또 서초동에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위에는 이 롯데칠성 부지, 뒤에서 이제 개발 후지에 말씀드리겠지만 삼성타운과 함께 롯데칠성 부지에 또 새로운 랜드마크가 건설이 되죠. 그리고 레미안 리더스원이라든지 서초 그랑자이, 그리고 신동아 이렇게 지금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뒤에 4,500세대가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주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곳의 지가가 또 계속 늘어나는 입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6.17 대책과 연관지어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곳 서초구 양재동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규제 지역이 계속해서 추가가 돼서 서울 지역 안에서 규제가 없는 지역을 찾기가 힘들어지면 결국은 강남이라고 하셨거든요. 결국 강남이라고 하신 이유가 개발 호재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강남에 특히 이 양재동 보시면은 오늘 이제 GTX 신호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양재, 삼성, 청량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신호선은 지금 만약에 2021년 말쯤에 이게 조기 착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한 5년 걸리겠죠. 지금 강남역과 양재역, 삼성역이 이 더블 역세권 그리고 다중 역세권이면서 이 GTX 노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지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바로 그런 지역들로 바뀌겠고요. 착공이 지금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이미 호재에 대한 개발 호재는 나왔지만 특히 양재동이 아직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유는 유일하게 양재동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해 놓으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분당선 연장 공사 중입니다. 신사역까지는 2023년,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용산까지는 2025년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재동에서 강남, 그리고 강남에서 신사를 거쳐 용산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러한 노선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양재동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R&CD 특구가 있습니다. 양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정보기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 AI 기술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2의 판교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의 주축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차 계획이 나왔고요. 2021년부터는 또 지속적인 계획 변경을 통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냥 골자로 보시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이곳에 투자를 해서 R&D 센터를 건립을 하거나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곳에 업무단지가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곳에 점차적으로 사업성이 좋아져서 주변에 주택들이 계속 건설되는 그러한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입니다. 20년 동안 머물러 있던 이 사업인데요. 이제 드디어 지구단위 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47층 높이 거의 지금 250m 랜드마크 오피스가 지어지는데요. 오피스타운이 지어집니다. 부지만 해도 지금 옆에 있는 삼성타운의 2배 정도 되고요. 또 정지이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 옆에 있는 코오롱이나 라이온 비싱 그리고 지능아파트 부지까지 모두 합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부지 자체가 현대 GBC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금 현대 GBC만 지금 집중이 되어 있지만 사실 서초타운, 롯데 제2 롯데타운이 이 서초동에 생긴다는 거는 여러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재 뭐 첫 삽을 뜨지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계획은 언젠가는 이뤄질 것입니다. 따라서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이 구간에 지하로 모두 지하화시키고요. 위에는 여의도 공원에 2.5배 규모의 녹지 공간 이런 게 생깁니다. 따라서 서초동 일대의 집값 상승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 지역 안에서 규제에서 비껴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길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그런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그런 관건이 지금 가격이 될 것 같거든요.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시세가 오늘 이제 제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홀로 신축 아파트입니다. 단지형 뭐 100세대 넘고 500세대 이런 단지형 아파트 양주동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볼 수 없고요. 가격 또한 강남권에서는 지금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8억 7천만 원에서 9억 3천만 원 3룸 구조에 한 28평 정도 실평수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고요. 등기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6억 5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이렇게 지금 전세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를 깨고 투자를 하시면 2억 2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한 바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방 3개짜리 아파트 가격 소개해드렸습니다. 02-3153-2668번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조금 더 구체적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상담 도움 드리고요. 자, 이제 앞으로 이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잡히기 전에 저희가 좀 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선투자 맞습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더블 역세권이고요. 앞으로 GTX 신호선, 바로 삼성역과 청량리, 그다음에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GTX 신호선에 바로 환승역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양재 RNCD 특구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강남역과 서초동의 개발 사업에 아주 직접적 수혜를 받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강남의 지금 비규제 지역, 아직까지는 비규제 지역이고요. 그리고 초역세권의 신축 아파트가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7호선 내방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그리고 3개짜리 빌라 찾아보겠습니다. 빌라의 가격은요. 약 6억 6,800만 원에서 10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번에 주목하시는 유형은 빌라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서초구 방배동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 입지 조건 어떨까요? 네, 방배동은 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몇 번 방송을 했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곳에 실거주 또는 투자자 이런 입장으로 많이 투자들을 하셨습니다. 방배동 그렇지만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배동은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빌라의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요. 상당히 전 지역, 방배동 전 지역이 지금 개발지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면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직주 근접, 강남 업무단지로의 직주 근접이 일어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의도치는 않았지만 원래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것이 학군 프리미엄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서울대, 그러니까 우리가 스카이대학 많이 보내는 이 명문고들이 굉장히 많고요. 명문고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방배동에 많은 여러 가지 숲세권 환경이 이 지역의 집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배동은 이 반포와 더불어서 이 강남권 신흥 부촌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한 4, 5년 뒤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보겠습니다. 방배역과 내방역 가장 이 주변에 중심을 하고 있는 바로 지역이고요. 서초동과 반포동 그리고 사당동 이렇게 많이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제 내방역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빌라 특히 고급 빌라입니다. 이곳에는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일반
일반 빌라 갖고는 여기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급 빌라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내방역 주변에 지금 환경을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아주 명문고들입니다. 설해초, 예, 초등학교도 설해초 주변은 굉장히 비싸죠. 지금 그 서초고, 서울고, 상문고 특히 여기에서 이제 반포 쪽은 남녀공학이 많지만 이곳은 이렇게 남고, 여고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더 선호하시고요. 앞으로 이곳에 스카이대학 얼마나 보낼지 예, 굉장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사고 특목고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전통적인 명문 학군으로 몰릴 가능성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살집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방배동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로 옆에 뭐 서리풀공원, 몽마르트공원, 매봉제산, 우면산 다 위치를 하고 있고요. 좀만 걸어 나가면 한강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숲세권 환경을 갖고 있고요. 자, 이 서리풀 터널 하나 뚫렸는데 호들갑이냐? 아닙니다. 자, 서초대로가 동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거 하나 뚫림으로 해서 10분이냐 40분이냐 출퇴근 시간이 갈렸습니다. 바로 가면 서초 법조단지 있고요. 또 10분만 더 가면 바로 강남 최대의 업무단지 테란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주 근접에 위치를 갖고 있는 주택단지로서의 아주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배동은 아주 특이하게 연립주택, 그리고 빌라 이런 다세대 주택의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에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속도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안전진단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은 다 괜찮습니다만 지금 뭐 아직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안 한 지역들은 빨리 서둘러야 되겠죠. 일단 지금 내방역 주변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5구역입니다. 5구역은 바로 현대 DH 브랜드로 한 3,000세대 들어오는데요. 여기가 엄청납니다. 앞으로 한 3, 4년 뒤에는 다 완료가 되겠죠. 그리고 6구역 역시 한 1,000세대. 그래서 이 주변이 한 6,000세대가 신축 아파트 촌으로 둘러싸입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빌라인데 왜 그게 오르냐? 오릅니다. 예, 동반 시세 상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수가 거의 30평이고 그리고 외관이 훌륭하면 아이들이 기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고급 빌라 투자 상당히 지금 아주 뜨겁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방배역 주변에 지금 내방역 주변에 지금 시세가 아직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시세들을 보면 다 33평 기준으로 19억, 20억입니다. 그리고 갭 투자 비용도 한 10억 정도 그렇게 11억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비용도 상당히 그 주변에 비해서 저렴하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 그리고 현재 방배동의 그 투자 가치를 보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입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초구 방배동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고급스러운 주거단지 그리고 학군도 뛰어난데 거기다 녹지 환경까지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규모가 큰 정비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개발 호재 통해 확인해 볼까요? 네, 정비 사업 한번 먼저 볼까요? 네. 그 내방역 주변에는 지금 빌라 재건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방배역 주변에는 지금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그리고 방배 그랑자이가 내년 7월에 입주를 하고요. 방배 아트자이는 3구역으로 이미 입주를 했죠. 남아있는 것이 인강 아파트 1, 2차 그리고 삼입 아파트 그리고 신동 아파트인데요. 지금 오늘 6.17로 인해서 실거주 요건을 하려면 빨리 서두려야 되는 그런 단지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렇게 대건축으로 거의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배 전역이 재건축으로 지금 물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에 땅 한 평이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내방역세권의 개발, 특히 이게 서리풀역과 서리풀 터널과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지금 서초구에서 가장 이곳에 상업 업무 시설들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방역세권이고요. 지구단위 계획이 이번에 공고가 됐죠.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20층 높이의 건물들이 모두 들어오고요. 이제는 뭐 마음만 먹으면 여기에 마트라든지 그리고 백화점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를 지탱하는 그리고 앞으로 바로 옆에
방배 5구역과 6구역 이렇게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이곳의 상업에 대한 지가 상승 상당히 여러분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땅 한 평도 지금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자, 처리풀 터널 위에 정보사 부지 있는데요. 여기에 복합문화시설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작게나마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런 스타트업들 이런 게 유치를 해서 업무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래서 서초구에 조금 지금 20대, 30대 비율이 적은데요. 앞으로 이 젊은 층들이 서초구 상당히 많이 주거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자, 이게 모두 서울 그 블루밍 방배 플랜이라는 5개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서리풀,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생태 육교하는 거 이런 것은 아주 지금 민간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아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당역이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죠. 사당역도 역시 복합 환승센터의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4호선 환승역이죠. 지금 사당역은. 그리고 안양과 수원, 과천, 광역버스가 모두 이곳에 쓰는 곳입니다. 앞으로 공공개발로 전환이 되고요. 26층 건물로 인해서 업무 편의시설들 들어오는 바로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건축으로 들어차게 될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야말로 빌라도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럼 빌라 투룸과 수리룸 가격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빌라를 여러분 생각하시는 뭐 12평, 13평에 갖고 있는 그 빌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 방배동의 그 부촌 단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방배동의 그 고급 빌라들은 아파트라고 찍혀 나오지는 않지만 거의 아파트처럼 사용되고 있는 그런 고급 빌라들이고요. 평수도 굉장히 넓고 또 시세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신축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6억 6,800만 원이고요. 지금 3룸 30평대는 10억 9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같은 평수 아파트를 비교를 했을 때는 아파트가 20억입니다. 그래서 반 가격이고 전세 가격으로 해놓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전세 보겠습니다. 전세도 이거에 맞춰서 지금 싸죠. 5억 7,800에서 8억 원. 3룸은 8억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갭 투자 금액이 9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거의 한 3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자하시면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다 또는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안에서 추가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의 빌라 소개해드렸고요. 얼마 전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알아가셔야죠.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드리는 1:1 무료 상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빠르게 예약해 주시고 대책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주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5월 28일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1.06%로 전월 대비 0.14%포인트 내렸다고 공시했습니다. 6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6.5로 전월 대비 25.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실적이 매우 낮았던 기저효과로 당분간 경제 어려움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중장기적 위기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분이 이끌어가 주시다고 하네요. 아하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박준영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정말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커져가기만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지역 어디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저평가지입니다. 앞으로 차익과 수익에 동방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두 지역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강남 4구이면서도 강남 4구에 지금 적합하지 못했지만 강남 4구에 걸맞게 법무주인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단히 지금 업무 지구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를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또 안정적인 임대 수요와 건축주 보유분의 메리트 있는 분양가격으로 빠른 투자금 회수 등으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천호동 지역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지역의 농촌이라는 이미지에서 현재는 부자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으로 삼성 고덕 산업단지 외에도 관광이라든지 교통 그리고 교육 평택항, 국제 신도시 개발, 그리고 미군 기지 이전 등으로 한 지역이 한순간에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평택, 금내리 지역 준비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저평가 지역이었다면 지금은 좀 꿈틀대는, 지금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으로 두고 준비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8호선 암사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2억 4,5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강남 4구였지만 강남 4구라고 하기엔 조금은 아쉬웠다가 요즘은 강동구 천호동이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참 자극도시로 변모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일단 저희 투자들이 굉장히 중심 여기는 역세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서 8호선 암사역이 도보 6분 거리가 위치해 있고요. 5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천호역이 도보 7분 거리로 강남권까지 2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서 투자로서의 가치가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바로 옆에는 천호공원과 또 강세권으로 도심속 쉼터를 할 수 있는 한강공원이 도보 3분 거리 이용이 매우 편리하고요. 가깝게는 1차선 자연공원이라든지 암사 유적지 그리고 고덕산 등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올림픽대로 그리고 간병분로 등에 인접해 뛰어난 강남 접근성과 시내 업무 중심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하고요. 더불어 서울 외곽 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앞으로 개통 예정인 제2 경부고속도로가 확정되어 수도권과 지방으로도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풍부한 교통망을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미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 또한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관공서라든지 암사 종합시장 그리고 대형마트, 백화점, 천호 로데오거리 등이 가까이 있고요. 더불어 또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으로 생활 편의시설 이용과 그리고 교통 및 주거환경, 더불어 학군까지도 잘 갖춘 우수한 생활 인프라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강동구 안에서 번화한 곳이 천호동이라고 하니까요. 생활 인프라 좀 편안하게 누려보시고요. 가까이 한강 나가셔서 여유도 즐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서울 안에 수많은 지역 중에서 왜 강동구 천호동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개발 호재 어떤 거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시 강동구는 저평가 지역이고 강남 4구에 걸맞지 않다 했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자족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타운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배우타운의 이미지가 굉장히 컸는데요. 현재는 강동구는 동부 수도권 중심도시 역할을 위해 현재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 관리 방안과 그리고 천호 대로변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 용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자족도시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전시킬 업무 복합단지 개발은 문화,
그리고 쇼핑, 체험 공간의 유통 상업존과 그리고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와 그리고 R&D존,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린존을 구성하여 다양한 산업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한창 개발 중에 있는데요. 특히 강동구 개척 이래 최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는 축구장 면적 약 45배 크기, 총 32만 2천 제곱미터의 오피스타운으로 R&D,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BT, 유통, 그리고 상업시설, 문화시설, 더액, 관광, 호텔 등 신지식 사업 관련 업체가 들어설 계획으로 이들 지구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요. 1,000만 명 이상의 외부 고객과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약 10조 원, 그리고 상주 인구는 약 7만 명, 고용 유발은 약 6만 2천여 명, 그리고 임차 수요가 5만 명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최초 엔지니어링 산업을 집적한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만 8,144제곱미터에는 200여 개 중소 엔지니어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 제1지구의 삼성 엔지니어링 등과 함께 동종산업 지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단히 뭐 재건축 사업과 그리고 예정으로 꾸준한 이주 수요와 업무지구 상주인원 유입으로 인해 그만큼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하여 집가 상승은 물론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 유명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한금라인 지하철 9호선과 그리고 8호선 그리고 5호선 등의 연장 개통 예정과 또 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대중교통은 더욱더 편리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강남과 시내 업무 중심지의 접근성 향상과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예상할 수 있는 투자 유망지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역 꾸준히 강조해 주신 이유가 충분했네요. 무려 축구장의 45배 크기의 업무단지가 생기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확실히 자족도시로 바뀌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지역에서 지금 8호선 암사역 근처에 투룸을 만나보고 있거든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제가 지난주도 다른 지역의 천호동 지역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최소의 분양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 투룸이 최소의 분양가가 2억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또 강동구 자체에 투룸이 최고의 또 분양가가 형성된 게 한 3억 정도가 형성이 돼 있고요. 임대가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세 시에는 실투자가 2,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투룸의 장점은 또 월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은 각 개인 신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해서 월세 시의 실투자도 1억 1,5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돼서 그만큼 또 수익과 차익에 동방상승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지역을 소개하는 거는 건축주의 보유한 첫 분양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투룸 시세 대비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내년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게 더욱더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역 안에서 최소 분양가로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한번 가격 비교를 알아보시고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31-2668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건축주 보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인구가 밀집하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는 우수한 생활 인프라에 또 현재 자족도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생활 인프라는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검증된 임대 수요를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배우타운 저평가지였지만 지금은 자족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또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본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층이 높은 투룸입니다. 투룸이면서 그만큼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과 차익의 동방상승이 예상되는 투자 지역이라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다 개발된 지역은 아니고요.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 겁을 먹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지역 투자할 때 유의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되는 물건을 한 건을 끌고 가시든지 아니면 실거주로서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쨌든 좀 지금은 불과 몇 년 전처럼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무슨 차익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지금 부동산에는 정책이 굉장히 좀 제재가 크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프레임을 짜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시고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지역에 나오셔서 분양가 제가 최소 그러니까 그 지역 내 투룸 분양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말씀했는데 지역 내 투룸 시장 조사를 정확히 한번 해보시고요. 3억 미터로에 또 2억 5천만 원 미터의 투룸 이쪽 잘 시장 조사해서 투자하시면은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길게 보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족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의 투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준영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인데요. 미 8군 사령부 동창리 게이트 10분 이내 거리에서 단독주택 찾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가격은요. 약 6억 7천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번엔 소장님과 함께 경기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연 환경 일단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군 부대 근처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주근접에 역세권을 많이 따지는데 맞습니다. 여기 미군 부대인데요. 이분들도 군세권 지역을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본 지역 같은 경우 군세권 지역으로 미군 기진에 미군 사령부와 가장 접해 있는 동창리 게이트로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직주근접에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동창리 게이트는 미군 부대 근무하시는 가족들과 자녀를 위한 학교가 신축될 예정이며 뉴욕 블루클린의 상업시설 본단, 대규모 상가들과 그리고 병원, 그리고 쇼핑몰 등이 완비되고요. 그리고 또 농구장이라든지 축구장, 수영장, 생활체육시설 등의 근린 시설과 함께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미국 도시가 조성됨으로써 그만큼 지역 내 가치 상승이 올라갈 거고요. 그만큼 또 부대와의 접근성과 근거리에 또 인프라가 잘 구축된 주거단지의 주변 경관이 매우 우수한 입지로 그만큼 배우수의 미군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그에 따른 가치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본 지역에서는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와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정차하는 지제역까지 차량 10분대 거리로 SRT를 이용하여 서울 수서역까지 20분대 도착이 가능하고요. 또 서울 강남권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차량을 이용하여도 주변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화성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인천 및 경기, 동남권 등 광역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군들이 선호하는 생활 편의시설 이용과 그리고 뭐 교통 및 주거까지도 잘 갖춰 풍부한 임대 수요로 임대 수요의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또 고도국제 신도시 그리고 뭐 삼성전자, LG전자, SRT 지제역 그리고 KTX 등 대형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가 높은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지역 안에서도 일단 교통 기본적으로 좋은 곳으로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군 부대와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단독주택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자, 평택시에는 어떤 호재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미군 부대 자체가 주는 수혜도 분명히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앵커님 평택 가보셨습니까? 가보긴 했지만은요. 네. 어떤 게 있는지 잘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평택에 가시면은 다들 공사 현장입니다. 그만큼 개발을 굉장히 많이 예. 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국에서 평택시 하면은 호재 특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강남이나 이런 곳보다는 지금 계속 집값이 오르는 것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만큼 호재가 많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뛰어난 투자적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평택 미군 기지에는 용산 기지를 비롯해 전국 26개 미군 기지가 평택시로 이전 중으로 2022년까지 주한미군과 그리고 군무원들 그에 따른 또 가족까지 포함하면 유입 예정 인구가 약 10만 명 이상으로 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인구 유입 인구 대비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앞으로 약 8,000세대 렌탈하우스가 필요할 거고요. 더불어 소파 협정에 따라 2060년까지 주한미군이 유지되어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최소 20년 이상 공신 걱정 없이 지속적인 고수익 창출과 지역 개발에 따른 경제 도시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자산 가치 상승도 크게 기대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더해 고동면 일대 또 1,743만 제곱미터의 부지에는 고덕국제 신도시가 한창 조성 중에 있고요. 그 고덕 신도시 주변으로 삼성 고덕 산업단지
160조 원 투자 개발, 그리고 LG전자 진이산업단지 60조 원 투자 개발, 그리고 K기업 미군 기지 10조 원 투자 개발 등 2035년 평택시 도시기본 계획을 근간으로 한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어 2021년까지 삼성과 LG를 포함해 22개 산업단지가 풀 가동할 예정으로 수요 인구 약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남으로써 그만큼 지역 내 가치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더불어 또 대기업 산업단지가 자리 잡은 경제 도시라는 점에서도 꾸준한 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전국을 이어주는 교통의 허브로도 기대감이 상당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 수서역과 지제역 사이를 이어주는 SRT 개통으로 평택 이련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됐고요. 현재 서정리역과 지제역 4.7km 구간을 KTX 직결공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앞으로 교통개발 호재가 다채롭게 예정돼 있고 그만큼 교통편의 향상 및 꾸준한 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항만의 요충지로서 기업과 물류 그리고 유통의 중심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어 그에 따른 인구 유입에 따른 임대 및 매매 시장은 더욱더 활성화할 거고요. 또 그에 따른 수익과 차익의 동방상승이 예상되는 투자 가치 지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사 현장이 많다는 건 지금 이 지역에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얼마 남지 않았죠. 2022년이면은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미군 인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곳의 단독주택인데 뭐 건물로 만나본다면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지역 꾸준히 집가 상승에 따라서 계산을 했을 때는 제 생각은 비싼 건 아닌데 일단 투자들이 뭐 싸게 느껴지셔야 되겠죠. 일단 분양가가 그렇습니다. 6억 7천만 원에서 1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약간의 평수의 차이에서 이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5억에서 7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투자가 1억 7천만 원에서 3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일단 저희 우리나라처럼 전월세 보증금이 없습니다. 미국 렌탈하우스는요. 그래서 1년에서 5년을 계약하고 연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선불로 5천만 원에서 계약과 동시에 선불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출 이자를 제하셔도 높은 수익률의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 나오시면 대지 평수가 100평 이상입니다. 100평 이상이고 2층 단독 주택으로서 또 건물이 건평이 8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미군들이 강조하는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 또 미군 렌탈하우스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몇 천만 원의 연 임대료가 선불이라는 점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가격 상담 원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 뭐 저렴하지만 그래도 규모 자체가 있으니까요.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군 렌탈하우스는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미군 병사용이 있습니다. 미군 병사용 및 고급 장교으로 군몬 등의 전문 렌탈하우스가 있는데요. 병사용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과 빌라 그리고 고위 공직자형은 단독 주택으로서 미군 주택가에 검열을 합격하여야만 병사용은 1년 그리고 고위 공직자용은 1년에서 5년까지 계약과 동시에 임대료 및 연 선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꼽을 수 있고요. 지금 제가 현재 소개한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군 렌탈이 계약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리스크는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평택에 나오시면은 많은 렌트하우스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평택을 이렇게 소개하다 보면은 저한테 상담이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여태 세입자를 맞추지 못했다, 렌탈을 하지를 못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 무조건 가서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렌탈하우스라서 무조건 계약하시면 안 되시고요. 꼼꼼히 체크하실 부분이 미군 주택가의 검열이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월세를 선불로 주냐, 월세를 1년치를 선불로 주냐 안 주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미군 주택가에 가서 뭐 월세 줘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각 렌탈 하우스는 물론 그에 따른 수수료는 주지만 전문 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관리 업체가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투자하신다면은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미군들을 위한 렌탈하우스로 활용한다는 거 좀 낯선 투자 방법으로 느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꼭 확인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유의점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미군 주택가에 검열이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전문 관리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 관리업체가 없으면요, 저희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영어 잘하시면 직접 관리하시면 되겠지만 대부분이 저희 투자자들께서 영어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 꼼꼼히 체크하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 방향을 병사용의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고위 공직자용의 뭐 2층 단독 주택형이라든지 뭐 대형 전원주택지 같은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질까 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상담 주시면 상담 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 부분 기본적인 세 가지 부분은 꼼꼼히 체크하시고 그리고 항상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바람직한 투자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미군 주택가의 검열을 이미 통과했고요. 그리고 전문 관리업체가 있는 곳에서 경기도 평택시 팽성 근내리의 단독주택 만나봤고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준호 소장님의 정보들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더욱더 도움되는 투자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